이번 시간에는 데이텀 포인트의 데이텀 기능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텀에 대한 타입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텀은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지만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 안에서도 많이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시면 다른 기능 안에서 쉽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케치 선택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데이텀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을 언급을 안 해드렸지만 이 기능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데이텀에 대한 설명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X 띄워놓고 데이텀의 위치는 인서트 데이텀 포인트에 데이텀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셔야 데이텀 플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앞서 표현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 목차를 보시게 되면 매뉴얼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매뉴얼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폴디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디멘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번개 표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번개 표시의 NX의 번개 표시는 아래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at distance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이 좌표를 WCS라고는 하지 않고요. WCS는 W키를 눌러서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 W키를 삭제를 하고 안 보이게 숨기고요. 이게 이제 데이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는 내용이에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데이텀 플랜 이걸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distance라는 것은 플래너 레퍼런스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시게 되면은 일정 거리만큼 내가 선택한 거리만큼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다이렉션이라는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카운트를 넣어 주시게 되면요. 2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두 개가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로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하나 더 보아주실 게 있어요. 리버스 다이렉션. 리버스 다이렉션. 똑같은 게 있는데 굳이 두 개가 나타나 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달라요. 자, 데이텀 플랜에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방향이 Z에 대한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케치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대한 Z 플러스 방향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방향을 변경을 하실 때는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소시에이티브는 체크를 해놓게 되면 차후의 데이텀 플랜에 대해서 편집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꺼놓게 되면은 편집이 안 되고 고정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pply. 자, 두 번째로는 add angle이에요. add angle. 각도를 주는데 자, 먼저 일단은 참조하고자 하는 플랜 그리고 through axis. 내가 축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요.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요. 네, 회전을 시켜줘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내가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옵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전을 하고 내가 일정한 거리만큼 또 띄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플랜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더 생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는데 옵셋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옵셋을 시켜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이제 데이텀 플랜인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자, 비섹터라는 게 있어요. 비섹터. 자, 여기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서 블럭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인서트의 데이텀 포인트의 데이텀 플랜.
자, 비섹터를 이용해서 플랜을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얘가 뭐냐면 옵셋 값이 켜져 있어서 그러는데 면과 면을, 평면에 대한 면과 면을 선택을 했을 때 정중앙에 얘가 생성이 돼요. 옵셋을 하게 되면 정중앙에서 벗어난 위치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해보시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의 정중앙에 플랜을 생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섹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브스 앤 포인트. 커브스 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와 커브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 주시는 건데요. 포인트, 커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인트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포인트를 찍으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이 플랜이 생성이 되는 거. 평면에 대한 조건이 세 점이거나 커브나 포인트 이럴 때 평면에 대한 조건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표현이 되는 거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wo line, 두 개 라인을 가지고도 평면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라인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탄젠트, 자, 지원 요청을 해야겠네요. 탄젠트 구간이 없죠. 그래서 실린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지만 실린더에 대한 형상을 제가 이 위치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실린더가 있을 때 데이터 플랜을 이용을 해서 탄젠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페이스에 대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자, 탄젠트 조건까지 해봤고요. 스루 오브젝트. 자, 스루 통과하고 찍는 오브젝트. 여기 센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포인트 온 앤드 다이렉션. 자,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벡터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on 커브. 아, 여기도 지원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냥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인서트에 커브에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OK를 합니다. 인서트의 커브에 런 스플라인이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온 커브를 나타내 주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치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원 중심을 찍어야 되는데 플랜에 대한 포를 선택을 했더니 얘가 맘대로 갔어요. 다이렉션에 대한 방향은 노멀 투 패스나 되게 많이 있죠. 탄젠트 앤 패스나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플랜에 대해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노멀 투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지정한 부분에 대한 위치에 노멀한 방향으로 나타내는 값들을 활용을 해보시니까요.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벡터 방향에 맞춰가지고 또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 플랜 아이콘으로 자주 쓰는 내용이니까 꺼내 놓으시고요. 자, YZ, XZ, XY 각각에 대한 플랜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세팅 값이 어소시에이티브가 꼭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XY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WCS라는 좌표가 있고요. 앱솔루트라는 좌표 모두가 있는데 앱솔루트는 절대 안 움직이는 좌표, WCS는 상대 좌표로 내가 필요한 위치에다 옮겨놓고 표현을 하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 WCS 맞춰가지고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이거를 조정하셔가지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CS 좌표에 지금은 절대좌표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별도로 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생성을 해보게 되면 얘가 뭐가 나타나냐면 픽스드 데이터 플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나타냈을 때 어소시에이티브가 어때요? 달라요. 자, 데이터 플랜 하나 더 생성을 해볼까요? 다른 플랜으로 얘는 계속 픽스드 데이터 플랜이라고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얘는 비활성화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고 편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좌표에 대해서 표현되는 데이터 플랜은 고정이 되고 수정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름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게끔 나타나져 있는데 그 점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뷰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뷰 플랜은 내가 보고 있는 방향. 자, 돌려볼까요? 자, 플랜이 너무 많은 관계로 구분이 힘드시죠? 제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플랜만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의 뷰 플랜. 자, 보고 있는 방향의 플랜을 만들고 싶다.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 네, Z방향이 나를 보고 있는 방향의 플랜을 생성을 했습니다. 얘 또한 픽스드 데이터 플랜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랜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한 번씩 쭉 확인을 해보시고 스케치나 잠깐 스케치 한번 봐볼까요? 스케치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 create plan이라고 해서 나타나 있죠.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플랜 여러분들이 꼭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고 네, 다른 동영상들도 확인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연습을 해봐서 설명 매뉴얼식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요. 다른 예제를 통해서 사용되는 방법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데이터 플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